강원도 내 4년제 대학들의 대입 수시 경쟁률이 잇따라 하락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을 놓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까지 접수돼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속초와 인접한 지역에 사는 양양군 주민들이 속초로 갈 때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올해 강원도 내 4년제 대학들의 수시 모집 경쟁률이 잇따라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유일의 교육대학교인 춘천교육대학교.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교직적 인성 인재 전형의 지난해 1학기 수시 모집 경쟁률은 14.6대 1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21학년도 1학기 수시 모집 결과 경쟁률은 8.75대 1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교대 경쟁률은 내림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형을 진행을 하는데 학생들이 숫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이 줄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현장에 가더라도 정말 학생들이 없습니다. 강원도 내 다른 4년제 대학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학기 수시 모집 결과 강원대는 지난해 5.62대 1에서 올해는 5.39대 1로 경쟁률이 낮아졌고 한림대도 지난해 4.5대 1에서 올해 4.38대 1로 떨어졌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잇따라 수시 경쟁률이 하락하면서 대학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학령 인구는 2015년 19만 9천여 명에서 올해 15만 1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4분의 1 넘게 감소한 겁니다. 그 학사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강원도 단일 거점국립대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만 나서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나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대학들의 해외 유학생 유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동해시 시민사회 단체들과 경제자유구역청 간의 갈등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시민사회 단체들은 검찰 수사를 건의하는 진정서까지 접수했습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동자청장 등 3명을 상대로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검찰이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업다운 기업, 이것을 우리는 시민들은 원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래서 이 모든 의혹에 대한 정말 절차와 과정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책위는 진정의 근거로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제안서를 문제 삼았습니다. 1조 2천억 원으로 써낸 자산 규모가 실제로는 자본금 70억 원에 불과하다며 동자청이 자격 없는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업 시행자의 사전 내정 의혹 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자청은 자산은 자본과 개념이 다르고 자본금은 얼마든지 증자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업 시행자가 사업용지의 절반 이상을 확보해 지정 요건을 갖추는 등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지를 100분의 50 이상 토지를 소유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행정 절차를 아주 충실하게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동자청은 또 사업 시행자가 현재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유관기간 승인이 나면 실시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2년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입장입니다. 동해시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 수사까지 촉구한 가운데 동자청은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실적이 전국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제 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 대비 실제 투자액 비율을 분석한 결과 동해안권 경제 자유구역은 평균 3.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실제 투자 비율인 44.5%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속초시와 인접한 양양과 고성군 지역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군 경계를 넘어간다고 하면 택시를 잡기가 거의 어려워 심야 시간에는 집에 가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박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군 강현면에 사는 강인영 씨는 요즘 택시 잡기가 가장 걱정입니다. 속초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녔을 정도로 속초를 자주 오가지만 택시를 이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양양과 속초 콜택시에 모두 전화해도 배차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 왜 안 들어오나요? 네,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요. 다리 건너는. 왜요? 그 구역이 틀려서 네네. 양양콜 이용하셔야 돼요. 오가는 버스가 있지만 밤 9시가 막차고 그나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운행 횟수가 줄었습니다. 여기가 양양이고 제 옆에가 이제 속초시인데 속초시까지 걸어가는 거죠. 1.5km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 걸어가서 다시 속초 택시에 전화를 해서 배차를 받고 타고 가는 거죠. 다시 속초로. 특정 지역 택시는 다른 지역에선 승객을 태울 수 없다는 택시 영업 관련 법 때문입니다. 양양 택시가 승객을 태워 속초로 가더라도 올 때는 빈 차로 와야 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양양읍 내에서 외곽인 강현면까지 요금이 15,000원 넘게 나오는 반면 양양 강현에서 속초로 넘어갈 땐 최소 기본 요금 거리밖에 되지 않아 택시 입장에선 수지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양양 지역 택시가 속초 인접 지역을 기피하는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강연에는 유동인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상주할 수 있는 영업 요건이 안 되고 기피 지역에 상주하는 대신 수입을 일부 보장해주는 방안이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택시가 실제로 거기에 실제로 나가는지 또 안 나가는지 안 나가고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 대중교통으로 아직까지 편입이 안 돼서 강제 배차도 또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 같은 실정은 속초와 인접한 고성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상입니다. 평창군이 올림픽 유산 사업의 일환으로 평창 평화 테마파크 건립 사업을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의 가장 기본인 토지 확보가 안 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주무되었던 평창 올림픽 플라자 일대. 평창군은 여기에 459억 원을 들여 평화센터와 기념공원 등을 갖춘 평화 테마파크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시작된 건 2018년부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토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업 대상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강원도 땅이 문제입니다. 당초 강원도는 이 땅을 평창군에 무상 양여하기로 했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한 뒤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평창군은 사업 용지 안에 있는 상지학원 땅도 매입해야 하는데 120억 원에 이르는 땅값이 부담입니다. 이러다 보니 완공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2년이 늦어져 2023년까지 밀렸습니다. 도와 우리 군의 유기체제가 좀 불확실해서 계속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군 행정에서도 부서장이 자꾸 교체되는 바람에 평창군은 올해 말까지 토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중에 매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유지는 부지와 관련해서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11월 중에 행정 절차를 진행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할. 하지만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올림픽 유산으로서 테마파크의 상징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해양수산부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등으로 발생한 강원 동해안의 해양 쓰레기 2만 600톤을 수거하기 위해 51억 9천만 원을 전액 국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구비 지원과 별개로 환경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하천 유입 쓰레기 저감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강원도는 태풍으로 동해안 6개 시군에 2만 톤이 넘는 해양 쓰레기가 밀려왔다며 지난달 국비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삼척 맹방해변 침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항만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열린 환경부 대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만 공사로 삼척 맹방 지역 해안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환경부 장관에게 공사 중지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규정에 어긋난 게 있다면 원상 복구하고 필요 시엔 공사 중단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가 강릉 재진간 동해 북부선 철도의 남강릉역 신설 여론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인 권성동 의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강릉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강릉시를 북방 물류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남강릉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이 우세하다며 권성동 의원도 지역민의 입장에 따라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강릉시 주문진읍 장성 사거리 교차로 진입 국도 7호선에서 32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우회전하다 도로 맞은편 인도로 돌진해 공공근로 작업자 3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67살 박모 씨가 인도 2m 아래 밭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고 나머지 2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양양군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양양 남대천에서 뱀장어 포획을 금지하고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까지는 연어 포획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포획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 20여 개를 하천 주요 지점에 게시하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서부지소 준공으로 3곳으로 늘었습니다. 강릉시는 성산면 금산리 780여 제곱미터에 조성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서부지소가 최근 준공했으며 트랙터 등 농업기계 43종, 85대를 배치해 이달 중순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부지소 준공으로 강릉 지역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사천면 본소와 강남동 남부지소에 이어 모두 3곳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 열성열소판 감소증후군 SFTS 환자가 2명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환자는 원주와 홍천에 사는 50대와 80대 주민입니다. 이로써 올해 강원도 내 SFTS 환자는 모두 20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1명은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SFTS가 주로 4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다며 야외 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 등 감염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이 1명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평창의 주민 1명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무료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주민은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강원도와 합동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급식시설과 조리기구의 세척과 소독 상태, 식재료의 취급과 보관 상태,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입니다. 이번 점검은 올해 상반기에 식중독 예방 점검을 받지 않은 도내 학교 292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동해시 추암 근린공원이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2021년 무궁화 동산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내년 상반기에 예산 1억 원을 들여 추암공원 일대에 5,000제곱미터 규모 무궁화 동산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